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뇌지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126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반 정도 했습니다. 260강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5의 정질과 상륙의 명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 정질 황불사. 6.5 정징 항불사. 바르되 병들었다 하니 항상 죽는 것은 아니다. 상활 6.5 정길 승강야 항불사 중미 망야. 6.5의 정질은 이제 6.5의 정질은 강을 탄 것이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중도가 없어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6.5는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미망야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기를 6.5는 부당이나 일단 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불사 중미망야를 오랫동안 죽지 않는 것은 가운데 자리에 있어서 죽지 않는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치천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시길 정질 항불사를 바른 도를 지킴으로써 질병을 예방하여 오래도록 죽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황태영 교수님은 즐길 때 권력을 가진 때에도 바른 자세, 중을 잃지 않으니 비록 병들더라도 항구적으로 견뎌낸다. 즉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발음과 이 질병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겠죠. 그래서 왜 병이 발음으로 인해서 이 예방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발음으로서 병드는데 일대 그 병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발음을 유지한다는 이 정이 병을 얻었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질을 꼭 병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권한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발음을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도, 중미망야에서 중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상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예, 성유유, 무구. 즐거움에 눈이 어두운 기쁨이니 비록 이루어졌으나 변함이 있다 하니 허물이 없으리라. 명예재상, 하가장야. 즐거움에 눈이 어두운 것은 기쁨이 위에 있으니 어찌 가히 장구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뇌지에서 옛개의 제일 위에 있죠. 상륙이죠. 그래서 비록 바른 자리 정위나 응은 없죠. 그리고 괴의 제일 끝에 있죠. 즉 옛개의 끝 바른 자리나 정응하는 효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의 한자의 의미를 어둡다, 즉 명예를 즐거움에 빠져 혼미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 명예,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괴의 꼭대기에 있으니 오래 가지 못한다, 즉 끝났다 이 말이다, 시즌 아웃이다 이 말이죠. 즉 즐거움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명의 변화와 이를 유를 투로도 해석한다,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있다는 의미와 하가장, 어찌 장구하리요, 이 장의 의미를 이제 하는데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변화한다 이 말인데, 이 변화는 이 시점을, 또 터닝 포인트 시점을 우리가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을 할 필요 있죠. 그래서 하가장의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변화된 시점을 볼 필요가, 판단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6.5와 상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9.5 정질 항불사 상활 6.5 정길 승강야 항불사 중미 망야. 고질병이 들었으나 오래도록 버티게 될 것이며 바로 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활 6.5의 정질은 음이 강을 탄 것을 가리키며 항불사는 신체의 중기가 아직 없어지지 않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정질은 고질병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지의 본계를 보면은 본계가 이렇게 6, 5가 변하면 택지체가 되죠. 택지체는 이렇게 내산소가에서 왔죠. 내산소가를 전체적으로 감의 질병이 있는 거죠. 감의 질병이 있는데 이렇게 추이를 하더라도 여전히 감의 질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됨에도 이제 이 소각계도 감질병, 추위에도 질병, 그러니까 정질은 고질병이 되는 거죠. 불사 죽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 본계가 있으면은 본계에 6, 5가 변화 택지체가 되죠. 택지체는 또 다른 모계인 풍지간에 썼죠. 풍지간은 이렇게 대간, 전체적으로 간의 죽음이 나오는 거죠. 간, 멈춤, 정지, 죽음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이를 하게 되면 대간의 변화가 있는데 항불사의 견해가 오래도록 버티고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면은 이 중간에 손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의 추이 과정, 여기서 한번 변했고 여기서 한번 변했고 여기 과정을 받으러 왜 죽지 않느냐, 이렇게 손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손이 있어 죽지 않는데 손은 약을 이야기하죠. 즉 약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승강은 기본적으로 내산소가에서 본계에 다른 내산소가에서 4가 5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강이 상승하니까 승강 이미지를 도출합니다. 그 다음 미중망, 중을 잃지 않는다. 다산학과 중기를 잃지 않는다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이 풍지간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고 오더라도 이렇게 풍지간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 6이 5로 내려가는 거죠. 6이 4로 내려가더라도 여기 다섯 번째 있는 강은 여기 있는 강은 여전히 자기 자리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추이를 해도 5위에 있는 강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강의 기운, 강건한 기운이 상설되지 않으니까 고질병이 있더라도 중기를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질병이라도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질병이 들어왔으나 오래도록 버티게 될 것이며 바로 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활 6호의 정질은 음이 강을 탄 것을 가리키며 항불사는 신체의 중기가 아직은 없어지지 않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상육, 명예, 성유우, 무구, 상활, 명예, 재상, 하가, 장야. 높은 곳에서 장막을 치고 안일하게 즐기기만 한다. 화평의 서약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높은 곳에서 장막을 치고 안일하게 즐기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명의 설명을 같이 봐야 되죠. 명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청명한 하늘 할 때 청명, 하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렇게 날일자와 상육이 합쳐가지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명 글자가 나오는데 괴핵이 여섯 번째 제일 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풍성 상육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간의 장막, 덮개, 즉 강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덮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명을 덮개로 보는 그런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명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상륙에서 말하는 명은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명예를 보면은 여기가 내지의 본계죠. 본계가 상륙이 변하면 화지진이 되죠. 이 화지진은 또 다른 모계인 풍지간에서 왔죠. 그 풍지간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 큰 산의 형태가 되죠. 간산. 근데 이 위에가 이렇게 덮고 있죠. 즉 간의 산에서 장막이 덮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은 또 명이 된다. 즉 상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추위하에서 이렇게 추위하에서 오면은 화지진이 되죠. 그 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 위에서 즐거워한다.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이 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일은 하지 않고 안일하게 즐겁게 노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성유유는 이제 변화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간에 이렇게 대간이 있는데 관계의 대간했을 때에 간에서 화평의 서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맹약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맹약이 이루어졌는데 추위를 하여서 화지진이 되면은 간의 언약에 변화가 있으니 성유 후 화친의 서약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에 많이 했는데 언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태의 무당이 하늘로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언어가 있죠. 말하다 태의 언어. 그 다음에 손의 명령 한 번 있었죠. 또 그 다음에 그 간도 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제일 처음 시간에 제일 처음은 아니고 7번째 시간 혁명의 말이 3번 이루어진다. 혁은 삼시할 때 이렇게 한번 쭉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성유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이 없다는 것은 12벽계 주의상 이렇게 이제 천풍구에서 이렇게 천산둔, 천집이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 점점 전진하고 양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다시 강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효변하면 양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것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가장 어찌 오래 가겠는가 이 물상은 이렇게 뇌지에서 본계에서 화지진 지계로 변하는데 이 지계는 풍지간에서 왔죠. 풍지간에서는 상계가 손이죠. 손은 장수한다 오래감을 이야기하는 뜻이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 결국 손이 사라지죠. 그래서 손이 사라지니까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즉 안일하게 즐기면서 높은 자리에 활락의 상태가 있으면서 그 끝을 모른다면은 천명의 손이 돕지 않으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즉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아까 혁명의 말이 3번 이루어진다 여기 이 부분 한번 했죠. 이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택지체 부분도 한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택지체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제 반 정도 왔으니까 이제 그 주역 64개가 31에 나눠가면은 각각 도전, 반합 이렇게 반으로 딱딱 나눠지는 그런 형상이 있으니까 반을 알면은 반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시간 정도 하면은 완전히 반 정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기존에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스스로 조금 예습이라든지 혼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니까 이만큼 따라오신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남은 게도 지금 49번째부터 했으니까 다시 이제 48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48번까지 가는데 그까지 갈 때까지 스스로 이제 조금 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5의 정질의 의미와 정질 병과 발음의 의미를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렸고, 상륙에서는 이렇게 즐거움의 끝이 쾌락의 끝이 예의 끝이 쾌락의 끝이 다시 어둡게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에 되는지 전환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주역의 똑같은 예전 했던 물국 필망 음양 소식 이 부분이 여전히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상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괴의 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번째 교인 택내수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반 정도 했는데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